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2학년 교실. 교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띕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아이. 난데없이 뒤를 돌아보거나 어딘지 모르게 산만합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잠시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쉽게 푸는 문제도 한참을 헤매는 이 아이. 보시다시피 같은 반 친구들과는 수업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쓰는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서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학생의 지능지수를 검사해 본 결과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에 따르면 두 학생은 경계선 지적 기능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경계선 지적 기능, 소위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지수가 85 이상이면 정상, 70 이하면 지적장애, 그리고 71에서 84 사이일 때 이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네, 다행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학습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해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데요. 반대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지능이 더 떨어져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이들은 전체 학생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학급에 3명, 전국적으로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별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한켠. 한 학생만 모둠에 속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장애가 되니까 모둠 없이 혼자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교실에서 얘는 뭐라 그래, 없는 아이 취급받는 거잖아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학업에서 나타나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국 11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 학생 62명과 일반 지능 학생 671명의 국어와 수학 점수를 분석한 결과 경계선 지능 집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평균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1, 2학년 때는 유치원과 거의 비슷한 학습 곤란도를 가지고 있지만 3학년부터는 점차 곤란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들의 인지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업 부진만이 이들이 가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 중학생의 종합심리검사 결과입니다. 이 학생은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동면에서는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산만, 위축 등이 두드러졌고 정서적으로는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이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선생님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남학생을 지도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데요. 다니고 싶을 때는 다니면서 연필도 깎고 아니면 뭘 갖다 버리기도 하고 수업의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기 십상인데요. 이런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사회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너무 순하거나 자기중심적이며 또래와 상호작용이 어렵고 협동심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해 갈등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정서 양상들이 또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하기 쉽고 좀 따돌리기 쉬운 그런 특성으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소외되는 그 주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쉬는 시간. 어김없이 태연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지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에 몇 번 오는 여기를?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4교시 좀 있다가 밥 먹고 또 여기 오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못 놀고 그 대용책이 책 빌리러 가는 거니까 책을 정말 좋아해서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혼자 그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짠하죠.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은 마치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골마버린 고름은 이내 터지고 맙니다. 돈 가져오라고. 그리고 막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쟤네 어디서 왔는지 막 장애인같이 행동하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소풍을 가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반에 가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너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아 진짜 찌질하게 굴잖아요. 걔가 맞을 짓을 했다니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굴었다니까. 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행동이나 배움이 느리다는 이유로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은 어느덧 학교 폭력의 주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안정제 오고 우울증약 오고 하여튼 약이 뭐 주먹 지금 있는데 주먹으로 한 주먹씩이에요. 그럼 그 약을 20몇 살 먹기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어른이 될 때까지. 학습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또래 관계에서는 소외감이 더해져 교실 안에 외딴섬이 돼버린 이 아이들은 계속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자존감마저 상실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당을 해야 했던 건 아이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부모들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봐도 뭐 2개, 3개 뭐 이렇게 틀려서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주입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른 친구의 2~3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벅차죠. 방법을 몰라 찾아간 병원과 센터에 각종 치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뚜렷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부모들을 더욱 막막하게 합니다. 마음의 병이 쌓인 한 부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나를 나쁜 엄마를 참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가고 자매가 있는 자식을 보내고 본인도 가는.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학교를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찐타라고 남편이야. 또 꼬맹이라고 부르고. 민재는 수업에 방해된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에 반강제적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느끼는 거지. 아이가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귀찮은 존재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기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We need 2 digits after the decimal point. That's the easy way to remember. What do we call the first 30,000s? Match my 30,000s. 30,000s. 미국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 위험군으로 의뢰된 학생의 48%가 경계선 지능이었고 학교 중도 탈락률은 일반 학생보다 10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계선 지능 학생도 62%에 달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 그 길에서 느낀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네, 그건 진짜 줄을 잘. 고등학교까진 어렵사리 졸업했지만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26살 김현수 씨.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그에게 사회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만두거나 뭐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하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가고 그러고 연락이 안 오니까. 부족한 사리분별 탓에 다단계 업체에 꿰매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거기를 따라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결국 2년 전 다단계 업체에 들어간 동수 씨는 2천만 원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자립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특성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기술 교육이라 그러나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단순한 일이라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지원도 되지 않고. 그들은 대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집안에 은둔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도 서툴러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계선 지능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적응을 분석한 해외 논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일을 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판매직과 주방 보조직을 맡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 3개월을 일을 한 후 그만두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 성인이라고 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군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상당수 관심병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 신체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이 발견되면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만 고참과 동료들로부터 왕따와 무시를 당하거나 자살 충동, 우울증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이 발견되지 않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계선 지능 성인들의 경우 남들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관심병사로 전락하기 쉽고 가혹행위의 대상이 돼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크게 사고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가서 뭐 이렇게 자살 사고가 나올 수 있거나. 하지만 군에서는 경계선 지능 성인은 물론이고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복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별도 분리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 수준을 하면 좀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계선 지능을 판정받았다고 해도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해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정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 시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서울 시내 초중학교 200명의 교사들에게 경계선 지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교사 10명 가운데 1명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교사 연수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또한 교사 양성 과정 어디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한 교육은 없었는데요. 교직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전공 과목은 고작 2학점에 불과하고
전공서적엔 지능 장애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나와 있을 뿐 정확한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개념이나 그런 거는 배운 적이 없고요. 교수법을 위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원 연수 중 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능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뭐 얘네들은 뭐 교수 학습은 이런 거는 별도로 없어요. 왜 그런 것이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고 단지 집안이 어려우니까 부모가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얘가 좀 방치됐었구나.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정부 시스템은 얼마나 작동하고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국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학습부진이라고 하면은 학습부진을 담당하는 과는 있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면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부 훈령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아동으로 분류되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부처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적 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런 지적 장애 경계선급에 거의 와 있지만은 일반 아동들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체계가 없어요. 정부에 민원을 올려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2012년 부모들이 단체로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지만 비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 어느 곳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책임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증장애한테 줄 예산도 모자란데 걔네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나? 는 것이 이제 대부분 그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한 작은 노력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몇 개. 경계선 지능인 민수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학생 독서지도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읽기 속도가 몰라보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글씨 읽는 거 못했는데 지금은 글씨 잘한다고 좀 칭찬해줬어요. 서울 성동교육복지센터와 한양여대가 진행하는 1:1 독서 멘토링 사업. 대학생 멘토가 매주 한 차례씩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만나 함께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대화하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얘기해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실제 연구 결과 1:1 독서 멘토링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자질, 이제 그것이 사회적인 유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방과 후에 진행되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놀이 수업이 한창인데요. 아이들은 서로 함께하면서 어렵게 느꼈던 대인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활동? 아니면 좀 눈치가 든 것 같아요. 이 수업을 총 30회 진행한 결과 무기력하고 위축됐던 모습은 줄어든 반면 자신감이 늘고 의사소통 기술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수업에 참가한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전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과 자기주장, 자기조절 능력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좋아진 게 뭐냐면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 장난도 치고 놀고 사실은 애들이 그래야지 자연스럽거든요. 비난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려면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신명나는 난타 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한껏 신이 난 모양인데요. 신나는 음악을 틀고 막 맞추는 게 재밌어요. 이곳은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학교인데요. 현재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키우고 싶은 목표로 학교를 만들게 되었죠. 아이들에겐 어렵기만 했던 국어와 영어, 수학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고 일반 학교와는 달리 일상에서부터 사회로 나아가 혼자서 해내야 할 것들에 대한 준비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용돈을 아껴 저축하는 경험을 통해 화폐 개념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삶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게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양하게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홀로 세상에 나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직업이라든지 차후에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서도 취업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교사 김미정 씨. 졸업식 때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았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초등학교 때 복지시설에 맡겨졌는데요. 낮은 지능과 어눌한 말투 탓에 학창시절 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맨날 가면 밥도 혼자서 먹고 친구들끼리 놀이를 하는데 저 혼자서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부터 유아교사 자격증까지 일반인도 어려운 시험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고 어느덧 취업까지 성공한 그녀는 낮은 지능도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녀가 지금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준 한원교 센터장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함께 찾아 나가시다 보면 성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좋은 결과를. 미정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단지 조금 더딜 뿐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많이 더디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네. 출발은 같았지만 속도는 다른 사람들. 이들이 나고자가 될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지는 단순히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노력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이제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줄 차례입니다.